2024년 커머리그 필기 상시 기출문제 1과목 백제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인터넷 관련 기술의 실생활 사용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RFID, NFC, 블루투스, 와이파이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아래 해설 보기를 통해서 먼저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고 정리 내용 부분에 RFID 모든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이다. 관련 내용으로 18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두 번째, NFC 10cm 거리에서 주파수로 두 전자기기가 통신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 우리 교통카드 있죠? 그 다음에 출퇴근, 근태 관리가 이 NFC, 핸드폰에 NFC 기능 다 있습니다. NFC에 대한 내용이고, 블루투스,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 헤드폰 등의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으로 16년에 역시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와이파이,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칭하는 기술이다. 역시 16년에 한번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RFID, 도서관에서 도서에 태그를 부착하여,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해당 문제로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유사한 문제죠. 그래서 신유형으로 분류는 했지만 유사한 문제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도서의 대출이나 반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태그 부착에 관련된 RFID가 정답이 될 것 같고, NFC는 앞서 교통카드라든가 출퇴근, 근태 관리가 되겠습니다.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한다. 이런 것들은 와이파이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 내장된 태그를 이용하여 회사에서 출퇴근의 근태, 출퇴근 근태는 NFC와 연결되는 용어이고, 자, 무선 이어폰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건 블루투스와 연결되는 용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Shift 키를 이용하여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hift F10 특정 항목에 대해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이라든가 Shift F10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에 Shift Delete 휴지통에 임시로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만 누르면 휴지통에 임시 보관이 되지만 나중에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Shift 딜리트를 누르면 임시 보관되는 게 아니라 완전 삭제가 돼서 복구가 안 된다는 거. 따라서 2번이 현재 옳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고, 3번 Ctrl Shift ESC 작업관리자,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작업관리자 단축키가 Ctrl Shift ESC입니다. 자, 네 번째, Shift Insert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붙여넣기. 붙여넣기는 보통 우리가 Ctrl V로 알고 있죠. Ctrl V. 그래서 4번도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Shift Delete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 삭제가 되고 복구가 불가능하다. 자, Shift Insert는 붙여넣기 또는 복사본, Ctrl V와 같은 바로가기 단축키입니다. 자, Ctrl Insert는 복사, 우리가 Ctrl C와 같은 내용입니다. Ctrl C, Ctrl Insert는 복사, Shift Insert, Ctrl V는 붙여넣기의 바로가기 키라는 거. 여기서 Ctrl Insert와 Shift Insert 내용이 처음 선보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Ctrl Insert와 Shift Insert 내용도 함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자, Ctrl Shift N은 새로운 폴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만들기 내용이고, 자, Ctrl Shift 끌기,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15년, 18년, 19년에 계속해서 출제되었던 내용이니까 Ctrl Shift 끌기,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를 함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점. 계속해서 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지 않으나 연속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자, 자신을 복제한다라는 키워드. 자,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는 악성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성 프로그램은 크게 웜과 트로이몽화 두 종류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웜의 경우에는 자기 복제 기능으로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지만 트로이몽화는 자기 복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좀 구별되고 한번 걸리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 암에 걸린 그런 형태입니다. 웜은 감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트로이목마는 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애가 분산 서비스 공격, 디도스, 좀비 PC를 만들어서 과부하를 일으키는 그런 대표적인 얘가 디도스라는 거. 자, 스파이웨어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에 스파이웨어 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컴퓨터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로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상정보, 암호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게 스파이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푸핑, 위장, 눈속임 그런 의미인데, 자,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눈속임 방법으로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하여 접속 시도하는 행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년에 한번 출제된 용어입니다. 스푸핑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복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웜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3번에 1번 정리해 주시고, 참고로 해당 문제는 16년에 한번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한 줄씩 번역하여 실행하며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는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셈블러는 저급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기입니다. 문제에서 고급 언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래 참고 정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정리.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가 있다. 그 중에서 어셈블러는 저급 언어 번역기다라는 거. 자, 먼저 컴파일러의 경우에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미국에서 영어로 된 편지가 이렇게 3장이 왔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막 써져 있겠죠. 나는 못 읽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번역을 해줬는데 한글말로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된 내용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즉 컴파일러 방식은 이 번역된 별도의 결과물이 존재한다. 그런데 전체를 번역해야 되고 번역해야 되는 종이가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낭비될 수 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이 내용을 모르겠으면 다시 이 번역된 내용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재번역을 할 필요는 없다. 전체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 속도는 느리지만 이미 번역된 상태라면 실행 속도는 빨라진다. 자, 번역 속도와 실행 속도 차이점을 비교해 주시고,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너 좋아한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줄씩 읽어주는 방식입니다. 한 줄씩 번역해서 바로바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메모리, 이런 번역된 결과물을 낳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가 전략되고 한 줄씩 대화식 방법으로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번역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기억이 안 나. 그럼 다시 또 재번역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 속도 한 줄씩 대화식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번역 속도는 빠르지만 전체적인 실행 속도는 느려진다는 거.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한 줄씩 번역하는 대화식이고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있기 때문에 4번 인터프리터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4번으로 정답을 정리하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컴퓨터 시스템에서 채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채널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은 CPU로부터 제어를 위임받아. 자, 우리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담탱이라고 하죠. 담탱이로부터 제어를 위임받아. 누가 위임받죠? 반장. 그래서 우리가 이 채널은 반장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탱이로부터 제어를 위임받아 CPU와 입출력 사이의 속도 차이의 문제를 해결한다. 자, 앞서 캐시 메모리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를 해결하기 위한 거고, 이 채널은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한 번에 여러 데이터, 블록을 입출력 처리할 수 있다. 채널의 종류는 셀렉터, 멀티플렉서, 블록 멀티플렉서로 나누어진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멀티플렉서 안에는 블록 멀티와 바이트 멀티플렉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널의 종류까지 정리해봤고, 자, 채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PU로부터 넘겨받아 CPU 담탱이 대신 입출력 반을 관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입출력이 끝나면 CPU에게 인터럽트 신호를 보낸다. 자, 어느 시간이 되면 담탱이한테 가서 일러야 되겠죠. 누가 떠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CPU에게 인터럽트 신호를 보낸다.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건 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고, 채널에는 셀렉터, 멀티,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이 있다. 신유형 문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유형이라고 해서 전혀 생뚱맞은 문제가 아니라 1급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2급으로 다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의 정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 윈도우 10에서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계층적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것은, 자, 이런 걸 우리는 레지스트리라고 합니다.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신유형 문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트리는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지속적으로 참조되며 수정 삭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부팅, 컴퓨터가 안 켜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를 수정 편집할 때는 주의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 편집을 하려고 하면 여기 검색에 레지 에디트,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써주시면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잘못 건드리면 컴퓨터가 안 켜질 수도 있으니까 초보자는 가능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부팅이 안 켜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지스트리 편집기 관련 명령어도 함께 정리를 한다면 regedi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수정, 삭제 등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의 설정 시스템 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 설정의 시스템 정보의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에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아래쪽에 쭉 내리면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보에서 장치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뭔지, 램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시스템의 종류, 그 다음에 아래쪽에 쭉 내려서 보시면 제품 키 변경 또는 윈도우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현재 버전이 정품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부터 설치된 운영체제인 윈도우즈의 사양, 에디션 버전, 현재 버전은 윈도우 10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디션 및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 장치의 이름, 프로세서의 종류, 설치된 램의 용량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프로세서라든가 램 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설치의 시스템 종류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번, 3번, 4번 내용들은 모두 맞는 내용이고, 첫 번째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정은 홈 윈도우 설정 부분에서 계정에 들어와서 사용자 정보에 들어가면 이 사용자의 정보 계정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설정의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 로그와 I 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설정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은 시작 설정의 계정 사용자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설정의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 로고 I를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 정리 보면 시스템에서는 윈도우 버전, 프로세서, 메모리, 램의 크기, 그 다음에 시스템의 종류, 컴퓨터 이름, 그 다음에 정품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에 1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보기에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OSI 7계층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OSI 7계층 관련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 7계층은 2기종, 서로 다른 기종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2란 다를 이자를 쓰는 겁니다. 2기종 단말 간 통신과 호환성 등 모든 네트워크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모델로
통신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정의한 통신규약이 OSI 7계층이다. OSI 7계층 관련 내용으로 20년 2월에 한번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참고로 OSI 7계층 순서는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총 7단계, 그래서 7계층입니다.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다른 자격증들에서는 이 순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순서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물, 대, 내. 뭐가 물이 돼요? 자, 수증기가 물이 되는지, 눈이 녹아서 물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 대내, 되는지 안 되는지 전 세표를 걸겠습니다. 자, 안 돼. 뭐 이런 건가요? 물, 대내, 전 세표. 자, 이렇게 해서 OSI 7계층 순서를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고, OSI 7계층 관련 계층들을 보면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계층별로 포함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리피터 보겠습니다. 리피터. 신호를 증폭하여, 자, 증폭해서 먼 거리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증폭 재생장치입니다. 리피터, 리핏, 반복하는 거죠. 관련 문제가 17년에 한번 출제가 됐고, 브릿지, 같은 네트워크끼리 통신망을 연결한다.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볼게요. 우리나라 지도. 자, 여기에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는 우리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끼리 연결하는 건 브릿지, 다리입니다. 다리. 자,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같은 나라에 연결을 해주는 건 브릿지. 16년, 18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중국은 서로 다른 나라예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출입구, 공항에 가면 게이트웨이가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접속, 연결, 출입구는 게이트웨이다. 자, 그래서 제주도를 연결하는 건 브릿지지만 중국을 연결하는 건 게이트웨이다. 게이트웨이도 16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 가장 빠른 길, 우리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죠. 그런 것처럼 가장 빠른 경로를 검색해주는 그런 장치가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도 20년 7월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리피터는 물리계층에 해당되고, 브릿지는 데이터 링크 계층, 라우터는 네트워크 계층, 게이트웨이는 전송 계층, 각각의 계층에 해당되는 장비들을 좀 구별해 주시고, 현재는 허브는 우리 공유기, 분배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리피터 등 정기적 신호를 재발생시키는 장비는 물리계층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에는 2번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먼저 해설 보기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모핑.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한 사람이 뭘로? 분류로. 뭐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제주를 한 바퀴 훅 구르면 사람이 분류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 과정을 모핑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 정리해 보면 클레이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셀 애니메이션, 이 관련 내용들은 커말에서 출제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에서 출제된 적들은 있는데, 여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종이에 그림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들이 있어서 밑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찰흙이나 지점토를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끝 지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바뀌면 한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모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중간 지점의 움직임의 모습을 정의하고 그 중간 프레임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중간 지점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중간 지점을 지정해 주면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법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플래시 프로그램에서 이런 키프레임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애니메이션, 셀룰로이드, 여기 셀룰로이드라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룰로이드라는 투명한 플라스틱 및 필름 위에 수작업으로 채색하고 촬영하는 기법이 셀 애니메이션에 해당된다.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지만 아래 관련 용어들이 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안티 엘리어싱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티 엘리어싱,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계단 모양, 톱니바퀴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지가 매끄럽지 못하고 확대하면 깨져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깨져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엘리어싱. 그래서 그 깨진 면들을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하는 걸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한다. 자, 경계면의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깨지는 건 엘리어싱, 안 깨지게끔 부드럽게 하는 걸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한다. 18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디더링, 제한된 색을 조합하여 우리가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색상들을 섞어서 좀 더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제한된 색을 조합하여 음영이나 여러 컬러의 색을 나타내는 기법을 디더링이라고 한다. 역시 19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 자, 렌더링, 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3차원 물체 각 면의 색깔이나 음영 효과를 넣어 화상의 입체감과 사실감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렌더링이란 음영 효과를 넣어 화상의 입체감과 사실감을 나타내는 기법이 렌더링이다. 역시 20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링, 렌더링의 전 단계로 샘플을 시각적으로 만드는 걸 모델링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 모핑에 관련된 내용은 16년, 19년에 각각 한 번씩 출제가 되었던 문제라는 점 참고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의 경우에는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3번 정리하고 10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번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한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 마우스로 끌기 한다. 앞서 2번 문제에서 한번 정리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끌기 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아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17년, 18년, 19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끌기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자, 관련 내용 참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 15년, 17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을 살펴보면 확장자는 LNK, 링크, 온본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링크, 확장자를 사용하고, 하나의 온본 파일에 대해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온본 파일을 대상으로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된다. 온본이 있으면 이 온본에 연결된 바로가기 아이콘, 허수아비죠. 실제 온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본 파일을 삭제하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의미가 없어져요. 온본이 삭제되면 이 연결된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수아비니까. 자, 그런데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 이걸 삭제하면 온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걸 삭제하고 다시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온본을 이용해서.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한다고 해서 온본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대신 온본이 삭제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 자, 이렇게 관련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 현재 정답은 1번으로 정리를 하고 10번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